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 2마리가 발견돼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대 예방을 위해선 사전 해충 방역보다 꼼꼼한 자가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천안 지역 육교 승강기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교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무단 횡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천안시의 구체적인 육교 개선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메뉴판을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에 이어 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구류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이 가장 중요한데요.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대학 기숙사에서 나온 빈대 사체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빈대로 추정되는 2마리의 사체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아산 지역 원룸에 이어 충남에서 4번째입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빈대가 나온 곳이 어디냐, 당분간 외박하면 안 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와 숙박업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침구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사전 방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방제는 학생들에게 괜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빈대의 살충제 저항성으로 박멸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한 천안시도 사전 방역보다 꼼꼼한 자가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빈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살충 방역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침구류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엔 스팀과 청소기 등으로 물리적 방제를 먼저 실시하고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는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 횡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잇는 편리한 횡단 수단이라는 육교의 재기능이 무색해진 실정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육교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다가동의 한 도로.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도 노인들이 아슬하게 무단 횡단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건넙니다.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엄청 다리 아픈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오기가 힘들으니까 여기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 다가동 일대 충무육교와 일봉육교 두 곳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경사로가 있지만 일봉육교의 경우엔 경사가 심하다 보니 사실상 교통 약자들은 이용이 힘듭니다. 그렇지, 근데 내려올 수가 있나? 못 내려오지. 위험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낮으면은 좀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죠. 이처럼 교통 약자들이 육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천안 지역 육교 승강기 설치율은 43%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이 68.1%, 세종이 55.5%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육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는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에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올해도 천안시에 구체화된 육교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 약자의 불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나 승강기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육교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무단 횡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
즉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는데요. 메뉴판을 무료 보급하기 위한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식당, 메뉴판에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확대한 것은 물론 글씨가 조금이나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대비 배경이 적용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메뉴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리어 프리 메뉴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리어 프리 메뉴판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누구의 눈을 이용해서 그 집의 특선된 메뉴를 한 가지만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이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이른바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천안 신방동의 한 레스토랑, 베리어 프리 메뉴판 보급에 힘을 보태기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 저녁 시간대에 판매되는 음식값은 전액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눔에 동참한 참여자들은 점자 라벨이 새겨진 메뉴판을 직접 보고 느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메뉴판 보니까 이렇게 점자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경험도 되는 것 같고 좀 더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원활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나라가 좀 그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불빛 나눔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해 21곳까지 늘린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도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21호점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에서 한 30호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천안뿐 아니라 충남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또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불빛 나눔 마을이 우리 주변에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죠.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세종에서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공유 킥보드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을 비롯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과 논의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공유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세종시에 모두 3개 민간업체가 들어와 영업 중인데요. 운행 대수만 2,700여 대로 3년 전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전체 이용 건수가 11만여 건에서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거의 17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만 하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문제는 사고와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 관련 사고는 모두 35건. 이 가운데 전동 킥보드 사고는 26건으로 4건 중 3건 꼴이었습니다.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사고 접수된 게 이 정도지 크고 작은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 역시 지난 2021년 21건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211건으로 이렇게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길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놓는
주정차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킥보드가 늘수록 위험성도 커져가고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 김장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도로.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은 기본. 심지어 한 대에 2명이 탄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무면허나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의 불법 행위로 지난해 세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단속된 건수만 1,000건이 넘습니다. 1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물론 횡단보도 중간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기 학교에서부터 여기 오는 길까지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애기를 내려놓고 같이 걷기는 좀 힘들어. 최근 무엇보다 문제되고 있는 건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26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 중 65%에 달하는 17건은 청소년 사고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방곡동 일대 건널목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동시에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면허 인증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육과 홍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 면허 및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아울러 최근 대구시 사례처럼 민간 공유업체와의 조정을 통해 PM의 최고 속도를 낮추거나 학교 일정 거리 안에서는 임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고 학교에서는 각종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시도가 진행 중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이어서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라니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일명 킥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앞서 안전운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길 한가운데에 저런 식으로 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허가제나 아니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설치된 1인 전동차 전용 무선 충전 주차장인 일명 플러스팟. 공유 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이곳에 킥보드를 주차하면 주변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자발적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세종시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지난 8월 109곳에 조성해 놨습니다. 점차 플러스팟을 중심으로 주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주차 가능 대수가 540대에 불과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이곳에 주차 가능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도 3곳 중 1곳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길 지나다니면서도 뭐 지저분하지 않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뭐 이용하면서는 충분히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종시 의회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청과의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계류 중이지만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유관기관들하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는 그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는 발의할 수 있도록.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간 운영업체보다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견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은 물론 관련 업체도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전사고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게 걱정거리인데요. 이 때문에 공유 킥보드 업체의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즉 피행 관련 사고는 모두 35건. 이 중 25건은 무면허 사고였고 대부분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평과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에선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지역에서 퇴출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인해서 사회적인 낭비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민들 대상으로 그 찬반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 끝에 지난 9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전 세계 최초로 아예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퇴출에 앞서 파리와 같이 시민 여론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럼 퇴출을 결정한다면 대안은 뭘까? 역시 세종은 공영자전거 어울링이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약 21만 건에 불과했던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244만 건 이상으로 5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전거와 대여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일부 혜택이나 편리성이 개선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드 단계는 1년간 연간 회원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시민 안전을 기치로 세종에선 전국 최초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장미마을의 첫 유흥주점이 철거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미마을 골목은 양성평등거리로 변했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도 조성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미마을 내 업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불이 꺼질 줄 몰랐던 아산 지역 집창촌 장미마을. 장미마을 폐쇄를 선언한 아산시는 2017년 첫 유흥주점 철거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만에 업소 11동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인 아산 장미마을 로즈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은 폭 15m의 양성평등거리로 탈바꿈됐고 모텔은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활동을 돕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도 문을 열면서 침침했던 거리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남아있는 유흥주점에 다시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안에서는 영업을 준비하는 종업원들의 모습도 포착됩니다. 주변을 지나가자 호객 행위도 서슴없이 이루어집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연애하고. 이틀 동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유흥업소 6곳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22곳에 달했던 업소는
도로 확장 등으로 철거되면서 이듬해 9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그 이후 업소 폐쇄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청년 여성 공간 조성을 통해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업소의 잦은 폐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양성 평등거리에 조성되는 광장에 포함되는 업소의 철거 협의조차 업주가 응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광장 조성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업소 2곳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없어 업주가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미마을 폐쇄에 나선 지 어느덧 6년. 아직도 완전한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24개 도시가 지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2020년 천안, 2022년 공주 등 2곳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천안시회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시민제보제에 모두 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 및 부당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접수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 2건, 의회 운영 1건, 복지문화 1건, 건설교통 1건 등이 있습니다. 세종시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이응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3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문체부에서 개발한 야간관광 브랜드로 각 자치단체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응다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야간 관광 테마 페이지에 게시되고 앞으로 광역권 공동 마케팅을 통해 야간 관광 명소로 널리 홍보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22개 가문에 병역 명문가임을 알리는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연계면에 거주하는 박영서 씨 가정을 찾아 문패를 달아주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는 나머지 병역 명문가 가문에도 관할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해 문패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에서는 지난 2009년 1개 가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80개 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빈대에 물렸을 경우 냉찜질과 약 처방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긁어 2차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